안녕하세요. 이하이큐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하이군이 볼 땐 이것은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내년 정도에 중단할 가능성까지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7월 FOMC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2.25%에서 2.5%, 그동안 1%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1% 인상 확률이 3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왜 1% 인상은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데이터상 0.75%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1% 인상이 적절하다 판단되었다면 1% 인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역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연준은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9월 CPI는 9.1%까지 급등을 했죠. 그러나 유가 및 휘발유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CPI는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월 CP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인플레이션은 위험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고용 시장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게 연준의 목적이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연착륙 성공을 확신한다 할 수는 없다고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죠. 실업률을 보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현재 리세션이냐 경기 침체 상황이냐라고 질문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노동시장은 성장이 느려지고는 있지만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리세션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Restrictive rate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제한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한금리라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 예를 들어 다시 인플레이션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등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제한금리로 연말까지 3.0%에서 3.5%까지가 제한적인 금리, restrictive rate, 최악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최대 금리로 3.5%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단 금리가 2.5%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3.5%라면 1%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올해 FOMC는 3번밖에 남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 빅 스텝 2번, 자이언트 스텝 1번 또는 일반 스텝 1번 정도 인상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올해 1% 더 인상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준이 지금 굉장히 자신이 없어 하면서 강한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달 현재 47.5 빌리언이 집행이 되고 있고 9월부터는 95빌리언 달러로 증액해서 양적 긴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의 평형 상태, Balanced Sheet Equilibriu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2년에서 2.5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00빌리언 달러를 매달 양적 기축한다고 감안하면 2.4조 달러를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꾼은 과연 2.4조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건 가봐야 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생된 QE4는 4.8조 정도 집행이 됐어요. 4조 달러에서 출발해서 8.8조, 8.9조 달러 정도까지 진행을 됐으니까 2.4조 달러 절반을 2년 만에 전부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야기꾼은 2.4조 달러를 전부 회수한다라는 해석보다는 지금부터 진행 중인 QT가 2년 정도 지나면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됐던 QE 1, 2, 3는 겨우 20%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20%밖에 회수를 못한다면 1조 달러도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양적 긴축은 2년 정도 지속되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오늘 새벽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발표는 했지만 중요한 점은 연준이 그동안 유지했던 강력한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미국은 현재 중립금리에 있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연준이 언제부터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기조가 완화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또 곤란합니다. 일부 월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연내에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야기꾼은 동의하지 않고요. 모건 스탠리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아직 멀었고 내년도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첫 번째, 기준금리가 코어 PC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 3개월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인상이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겠죠. 코어 PC 기준으로는 벌써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 코어 PCI는 4.7%입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상단 금리가 2.5%예요. 그럼 여전히 코어 PCE 물가 지표가 2.2% 정도 높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0년물과 3개월 국채 금리의 차이예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하게 인상을 했고 반면 시장 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따라 하락하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이너스까지 도달한 상태는 아니에요. 10년물과 2년물은 마이너스에 도달을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시장 금리가 다시 회복을 하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은 시장이 우려했던 1% 인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이 볼 때 이것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커요. 연준 파월 의장의 성명서를 볼 때 연준이 점차 긴축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기조 변경이 관측이 됩니다. 7월에 당장 CPI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기 둔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나스닥은 4%대로 급등을 했고요. 현재 소공황이 마무리되려는 분위기입니다. 6월 바닥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주식의 상승 추세에 방해물로서 작용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